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또 중요한 대법원 이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2심을 받았었던 이화영 부지사,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저 7년 8개월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럼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서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중지되느냐 마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한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저는 주목할 부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2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2심 판결을 맡았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수위를 높였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잖아요. 네. 결국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800만 달러,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고요.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뭐 차를 빌린다거나 이런 뭐 비용이 드니까 그거 내라고 해갖고 확정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범죄와 관련해서 사법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법안, 이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지금 네. 국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춘풍추상의 자세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추상 같은 잣대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형사소송법 관련된 것도 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뭐 이 5개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적용해서 재판이 다 중지돼 버리면 저것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어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초래된 겁니다. 이 무리한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뒤에라도 지금이라도 헌법 84조의 불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이 논란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계속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배제하는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대다수 헌법 해석 학자들의 해석처럼 이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게 맞고 지금이라도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표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10초만 네. 짧게. 그거는 대법원이나 담당 재판부가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네. 이거를 정치권이나 어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재판이 다 중지되든 아니면 민주당이 처리한 입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 내용이 멈추게 되든 어찌게 됐든 간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